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유소 2부로 다시 돌아온 도하나입니다. 여러분들 2부에는요. 정말 재미있는 종목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1부에서는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집중적으로 다뤘다면 2부에는 저희 전문위원님들이 준비하신 히든 종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종목명은 방송에서 공개하지 않습니다. 노란톡에 들어오셔야만 종목명과 전략을 모두 받아가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바로 그 종목이 정답이 맞는지 서울경제TV 주유소 검색하시고 들어오시거나 QR코드 통해서 입장을 해주시면 여러분들 확인해 보실 수 있다는 점까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 이어서 2부 함께해 주시는 저희 전문위원님들 일단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충성 위원님과 범준 위원님 죄송합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저희 새 전문가님 이름이 제가 입에 안 붙어서 석고대지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위원님. 네, 괜찮습니다. 네, 최충성 전문가님은 왜 웃으시죠? 그렇게 찾아오시면 어떻게 답변을 편하게 하세요? 나를 미워하지 말아라 하고 이제 눈을 부릅뜨고 사과를 했는데 이게 제 사과 방법입니다. 네, 거절할 수 없도록. 네, 우리 김범준 전문가님 오늘 또 첫방이니만큼 저 2부에 힘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원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기 전에 저희가 개인적으로 이제 포트폴리오 운영 원칙이 바뀌었기 때문에 새롭게 포트폴리오 내에서 또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이 포트 내에서 오늘 목표가에 터치한 주인공이 있다고 해서 지금 연결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주인공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목소리를 들어보아하니 이주연 전문가님이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아닌데요? 양봉? 네, 맞습니다. 네, 양봉사치 맞습니다. 이주연입니다. 아니, 포트폴리오가 지금 불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이주연 전문가님, 핫한 종목이 있다면서요? 네, 또 운 좋게 종목이 좀 잘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종목인가요? 네, CJ ENM인데요. 네. CJ ENM 간단하게 또 리뷰를 드려도 될까요? 그럼요, 시작해 주시죠. 네, CJ ENM 이제 15만 원에 주유소 포트폴리오에 이제 편입을 시켰고요. 지금 뭐 굉장히 강한 상승 흐름이 잘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이제 CJ ENM의 이제 포인트, 제가 이제 주유소에서 이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고 이 포트폴리오에 편입시키면서 이야기 드렸던 부분 이제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요. 국내 최대 컨텐츠 보유회사의 블록버스터급 제작 기획 역량을 갖춘 국내 최대 컨텐츠 기업이다라는 점이고요. 이제 두 번째가 OTT 산업의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서 콘텐츠 제작 업체들의 경쟁력이 굉장히 이제 상승됐죠. 기존 IP 업체나 이제 케이블 방송, 그리고 TV 방송국들이 갑의 입장에서 이런 컨텐츠들을 이제 선택을 했던, 그리고 그런 수수료적인 부분에서도 좀 의뢰 입장에 있던 부분이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OTT 산업이 이제 굉장히 치열해지면서 오리지널 컨텐츠를 확보해야 된다라는 부분과 신규 컨텐츠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점에서 이런 컨텐츠 제작 기업들이 좀 각광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보유 컨텐츠 공급에 대해서 이제 수수료 산정에 대한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되었는데요. 요번에 이제 그 LG U+하고의 협상이 이제 결렬되면서 LG U+ 모바일로 이제 볼 수 있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볼 수 없게 되었고요. KT 같은 경우는 지금 협의가 진행 중인 그런 상황인데 이 컨텐츠 수수료를 제가 얼마나 올렸나 궁금했었는데 기사를 보니까 1117%를 올려달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거의 뭐 10배 가량을 이제 올려달라고 한 건데 굉장한 배짱을 나타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이 컨텐츠에 대한 중요성이 매우 커졌다라는 부분이고 이렇게 이제 그 CJ ENM이 배짱을 챙길 수 있는 뭐 그런 부분이 결국은 이제 티빙이라는 OTT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지금 잘 되고 있어요. 현재 가입자 수가 한 100만 명 정도가 되는 상황인데 이게 이제 올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좀 지금 추이대로 가입자가 증가한다면 800만 명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만약에 이제 진짜 이 800만 명을 달성하게 될 경우에는요, 내년부터 월 624억의 매출이 티빙에서 발생을 하게 되고 1년으로 치면 이게 7,488억의 매출입니다. 네, 어마어마한 수치로 이제 증가하는 부분인데 현재 이제 넷플릭스가 국내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디즈니 플러스가 연말까지 국내에서 이제 서비스를 한다고 해요. 이런 이제 글로벌 OTT 기업들의 대항마로 국내 OTT 기업들 간에 합병도 좀 지금 이야기가 오고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SK텔레콤에서 하고 있는 웨이브라든지 그리고 현재 KT에서 진행하고 있는 시즌, CJENM에서 하고 있는 티빙 이렇게 해서 이제 세 개의 기업 큰 것들이 있는데 이 기업들 간에 좀 협업이 이어진다든지 아니면 합병이 진행될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지니뮤직이라는 기업을 가지고 KT와 CJENM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지분이 좀 섞여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티빙이라든지 그리고 시즌은 이제 이렇게 지니뮤직을 통해서 어떻게 이제 합병한 후에 상장이 된다든지 하게 될 경우에는 좀 글로벌적으로 뭐 국내 OTT 기업이 좀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뭐 그런 변신의 가능성을 지금 보고 지금 주가가 좀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전고점인 뭐 17만 3천 원 정도를 돌파를 하고 우상향하고 있는 상황이고 목표가를 대략적으로 이제 저항 자리인 한 18만 원 정도를 잡았었는데요. 추세 저항이라든지 월봉상의 이제 저항 구간을 좀 보니까 지금 한 20만 원 정도까지는 상승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좀 새가슴이잖아요. 그래서 한 19만 원 정도까지로 목표가를 오늘 아침부터 해서 이렇게 좀 상향시켜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잘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수익 나고 계신 분들 그리고 포트폴리오의 수익을 좀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목표가를 좀 상향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주연 전문가님 목표가 터치한 거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지속적으로 포트폴리오 있는 내용들 제가 앞으로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포트폴리오 내에서 목표가가 터치가 되고 수익률이 극대화된 종목들은 중간중간 깜짝 전화 연결을 하기도 하니까요.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출연해 주신 전문위원님들의 포트폴리오도 하나둘씩 살펴봐야겠죠. 김범준 전문가님은 오늘 처음 나오셨으니까 앞으로 포트폴리오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구나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최충성 전문가님의 포트폴리오 함께 보시죠. 네, 이미 목표가에 달성한 종목이 2개나 있습니다. 크리스 FNC와 젠큐릭스는 목표가 달성을 해서 수익을 챙겼고요. 우리금융지주 5% 수익률 나고 있고 휴비스와 코엔텍도 담겨 있습니다. 코엔텍은 3.05% 안정적인 수익률을 내고 있네요. 네, 저희가 뭐 뒤에서 좀 더 포트폴리오 운영 원칙은 설명을 드리겠지만 8개가 최대라서 최충성 전문가님은 앞으로 또 부지런히 새로운 종목들을 담아 가셔야 될 것 같은데 포트폴리오 현황까지 만나봤는데 우리 최충성 전문가님 포트 내에 있는 종목들 다 기억나시죠? 네, 납니다. 네, 이 종목들에 대해서 혹시 변동사항이 있거나 리뷰를 하고 싶은 종목이 있다면 딱히 없는데. 네, 딱히 없어요? 그러면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거는 한번 코인텍? 좀 봐야 될 것 같아서. 네네. 일단 코인텍 관련해서 기존에 이제 폐기물 처리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 추세적으로 오늘 상승이 나왔다가 이제 10,000원 정도에 좀 오늘 터치를 하고 좀 눌리는 모습인데 일단 바닥권에서 준비를 하고 이제 상승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천천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이제 목표가 이상 갈 수 있기 때문에 좀 보유하고 계시다면 여유롭게 보시는 전략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간이 조금 더 걸린다는 말씀이신 거죠? 금방 갈 겁니다. 오,
알겠습니다. 저 자신감. 네. 좋다고 이야기해야 되는지 알겠습니다. 우리 전문가님 또 스타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 확신에 찬 목소리를 들으시면 좀 감이 오실 것 같습니다. 코엔텍 가장 최근에 말씀을 드렸던 종목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렇다면 2부 본격적으로 종목 진품 명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너 같은 경우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접수를 해주신 종목을 받아서 전문가님들께서 감정가를 새롭게 써드리는 그런 코너입니다. 자, 과연 오늘은 어떤 종목을 보면 좋을지 일단 어떤 종목들이 들어왔는지부터 보도록 할까요? 네, 일진머티리얼즈, 세방전지, 유한양행, 그리고 첨보, 시젠, 아모레퍼시픽, 한국화장품, 인지컨트롤스, 레몬, 휴캠스 이런 종목들이 지금 들어와 있네요. 근데 지금 보니까 종목 진품명품 감정가가 달성된 종목이 있다고 하는데 최충성 전문가님의 자연과 환경이 감정가에 지금 적중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뭐 자연과 환경, 저 자신감 넘치는 눈빛, 네 그대로 이야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부동산 관련해서 제가 3,000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일단 뭐 가볍게 3,000원 정도는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일단 이 부동산 관련 도시 개발 정책과 관련해서 일단 뭐 대장주로 좀 자리매김하고 있는 그런 종목인데 뭐 부대장은 이제 누리플랜이고 사실 뭐 상승이 나오고 지금 좀 눌림 구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아직 상승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말씀드렸던 1차 목표한 구간 3,000원짜리를 일단 달성을 했기 때문에 네, 장갑을 아직 안 주시나요? 근데? 아, 바라세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아, 네. 저희가 꼭 만들어서 수치스럽게 이렇게 양손으로다가. 아니요, 괜찮습니다. 아, 네. 우리 김범준 전문가님도 들으셔야 돼요. 저희가 이 종목 진품명품에서 감정가를 새로 써주시잖아요. 그 감정가에 많이 도달을 하면 굉장한 상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고무장갑 같은 거에다가 지금 제 머릿속으로는 이렇게 금을 칠해서 진짜 금 아니고 약간 페인트 같은 걸로 이제 칠해가지고 최고의 감정가로서 이제 손에 끼워드릴 거예요. 괜찮으시겠어요? 거부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끼긴 껴야 돼요. 방송이기 거부하고 때문에. 싶은 마음이. 그러니까 드리는 것까지는 이제 저희가 인증샷을 딱 찍을 거고 그 뒤에 이제 착용을 하고 하는 건 뭐 전문가님들 자유로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최충선 전문가님 지금 노리고 계신 것 같아요, 그죠? 아주 이주연 전문가님께 저번 주에 양보했기 때문에 아 이주연 전문가님께 양보를 했다고요? 누구 마음대로?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니면 뭐 손이 좀 이게 HTS 보셔야 되니까 이제 차트 네. 보시고 해야 되니까 아니면 모자 같은 걸로 저희가 좀 합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금색 페인트라도 좀 칠해가지고 알겠습니다. 최고의 감정사로서 저희가 표시가 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연과 환경 감정가가 적중을 했기 때문에 한 걸음 더 베스트 감정사에 가까워진 우리 최충성 전문가님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좀 감정을 첫 번째로 받아볼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기대가 되는데요. 어떤 종목일지 함께 보시죠. 네, 일진머티리얼즈가 첫 번째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 누가 감정해 드릴까요? 네,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 종목들이 사실 제가 선호하는 종목들은 아니라 이게 시청자분들이 갖고 네. 있는 거다 보니까. 그쵸, 네. 네. 일단 2차 전지 관련해서는 뭐 계속적으로 좀 관심이 있을 만한 그런 종목을 제가 오늘 좀 체크를 했는데 일단 2차 전지 관련해서 LG머티리얼즈 뭐 추세 양호합니다. 뭐 좋은 기업이라는 건 다 알고 계실 거고 일단 기존에 상승이 나왔다가 조금 쉬어가는 그런 구간에서 일단 60일선 타고 차트를 좀 만들고 있는 모습인데 천천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종가 71,000원에 끝났고 매수가도 뭐 오늘 정도에서 한번 진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기존에 좀 손실을 보고 계시다면 분할 매수 관점에서 진입하시는 전략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71,000원 구간을 조금 60일선을 타주고 있는데 저자를 지켜주는 선에서는 바로 이제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는 75,000원, 뭐 8만원까지 한번 스윙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중기적인 관점에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8만원 이상까지도 보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지금 자리에서 뭐 상승이 바로 나오지 않더라도 한번 밑으로 깔았다가 이제 65,000원 정도만 좀 지지를 해주면 되거든요. 어쨌든 이 자리에서 박스권을 만들고 추세적으로 반등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중기적인 관점에서 한 8만 원 바라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진머티리얼즈 중기 감정가를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네, 첫 번째 종목 일진머티리얼즈입니다. 중기 감정가로서 8만 원 선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코멘트 들어볼까요? 네, 2차 전지 관련해서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이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참고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두 번째로 감정을 받아볼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볼까요? 뒤에 나오고 있네요. 아, 시젠. 아까 일부에서도 살짝 이야기는 했는데 이 종목 누가 감정해 드릴까요? 제가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저 협박하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전문가님이 너무 벌벌 떠셔가지고 제가 다 죄송한데 봐주시죠. 입술이 마르네요. 아, 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제 이미지가 안 좋아집니다. 봐주시죠. CJ는 이제 아까도 얘기를 조금 나누긴 했는데 네, 네, 살짝 봤죠. 네. 많이 올라왔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많이 올라왔지만 그래도 이제 기회가 또 왔다라고 또 볼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저는 되게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델타 플러스 변이가 상당히 무섭기도 하고요. 네. 일단 키트주들 중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대장을 좀 선택하는 게 네. 상당히 좀 좋을 것 같아서 시젠을 또 마침 있어가지고 선택을 했는데 네. 시젠이 뭐 원스톱 진단도 가능하고요. 네. 지금은 이제 델타 플러스 변이 확산에 대한 우려가 조금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 그렇죠. 오늘도 진단 키트주들이 좀 많이 움직이긴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시젠이 이 델타 플러스를 잡는 진단 키트를 개발하고 승인도 빨리 좀 받아가지고 상용화되면요. 네. 주가 상승에 있어서는 좀 크게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거로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시젠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한 13만 원 정도는 충분히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혹시나 시즌을 신규로 접근하겠다 하시는 분들께는 좀 추천하십니까? 이거는 되게 코로나하고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많기 때문에 네네. 코로나 추세를 좀 많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코로나 추세가 전 세계적으로 좁혀들지 않으면 그래도 메리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신규 매수도 괜찮다고 봅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시즌에 대해서는 1부에서도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2부에서 조금 더 자세한 감정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네, 두 번째 종목 시젠입니다. 중기 감정가로서 13만 원 선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한 줄 정리해볼까요? 네, 이러면 안 되지만 이 종목에게만큼은 델타 변이가 반갑다. 이 이슈로 움직인 종목 시젠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감정을 받아볼 종목 보겠습니다. 뒤에 나오고 있네요. 휴캠스. 이 종목 누가 봐주실까요? 네,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절대 협박이나 압박을 주지 않습니다. 네, 휴캠스 관련해서는 뭐 이 종목도 마찬가지 맥락입니다. 뭐 좋은 기업이라는 거 다 알고 계실 거고 이제 한화에서 M&A도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국내 반도체용 질산 90%의 이제 점유율도 좀 부각되고 있는 측면이기 때문에 일단은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정밀 화학 분야로의 사업 전환도 좀 본격화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좀 메리트가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것도 정부 정책주일까요, 정부관님? 그러면? 조금은 묶일 수 있습니다. 네, 어쨌든 뭐 그런 부분들도 있고 최근에 이제 불매운동 관련해서 일본 그 반도체와 관련해서 좀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어쨌든 네.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있을 수 있고 반도체도 묶일 수 있고 아까 말씀하신 뭐 정책과 묶일 수 있다 이런 부분은 사실 탄소 배출과 관련해서 이 종목이 이제 그런 섹터에 묶여서 좀 움직이기 때문에 탄소 배출과도 묶여서 움직일 수 있다는 부분을 좀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뭐 단기적으로 접근하신 것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한 3만 원 정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종가 22,800원 말씀을 드리겠고 매수가는 22,800원. 다만 지금은 차트가 조금은 자리를 잡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25,000원 정도 바라보시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휴캠스 여러 가지 또 테마로 엮일 수 있는 종목이네요.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종목 휴캠스입니다. 단기 감정가로서 25,000원을 제시를 해주셨는데 차트가 좀 자리를 잡아가야 된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해드렸네요. 코멘트 정리해볼까요? 네, 반도체 그리고 탄소 배출 등 이슈를 보유하고 있고요. 중장기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종목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이 될 것 같네요. 어떤 종목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유한양행입니다. 사실 방금 전에 제가 채팅창을 봤는데 유한양행 봐주세요 하고 올려주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기다리고 계신 분이 많은 것 같은데 우리 김범준 전문가님 길게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한 양행이 네. 사실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재미가 없다라고 볼 수가 좀 있는데 그쵸, 제 네. 개인적으로는 좀 그래요. 좀 네. 재미가 없는데 등락폭을 좀 보면은요. 2020년 8월부터 사실 거의 이 가격대거든요. 물론 그 도중에 한 번 정도 올라가긴 했지만 이게 그만큼 재미가 없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이제 최근에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백신을 맞다 보니까 타이레놀 품귀 현상도 좀 일어나고 있는데 네. 이 현상이 왜 일어나냐면 코로나 이 방역 당국에서 접종 후에 뭔가 생기면은 그 통증을 타이레놀로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구비를 해야 아무래도 된다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품귀 현상이 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 타이레놀이 한국 얀센에서 제조를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존슨앤드존슨에서 판매를 하는 건데 한국 얀센은 상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 근데 이제 한국 얀센 같은 경우는 이 유한 양행하고 그 이제 존슨앤드존슨의 합작으로 설립한 이제 외작의 제약 회사이긴 한데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코로나 백신 접종이 사실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나겠죠. 그쵸. 이제도 아직 혹시 백신 맞으셨나요? 제가 나이가 아직 안 돼가지고 네. 왜 그러시죠? 뭐 맞았을 거라고 생각하신 건가요, 전문가님? 아니요, 저도 아직 못 맞았습니다. 네, 여기 아직 맞으신 분들 없으시죠? 전문가님 맞으셨나요? 안 맞았습니다. 이게 자녀 백신을 근데 이거는 그냥 곁다리로 다른 이야기이긴 한데 뭐 백신을 맞고 싶어도 자녀 백신이 티켓팅보다도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신청하려고는 해보셨어요, 두 분? 아니요. 네, 아, 저는 찾아봤는데 네. 주변에 자녀 물량이 있는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어요. 그리고 저는 20대라서 화이자를 또 맞아야 되더라고요. 전문가님들은 네. 왜 눈으로 욕하시죠, 두 분? 저는 20대라서 네, 뭐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을 수가 없어서 두 분은 남은 거 이제 맞으실 수 있겠지만 다 좋은 백신입니다. 남은 거라뇨. 아니 자녀 백신을 이제 화이자가 남지 않아서 네 그랬다. 뭐 아무튼 네 다시 한번 못 박아 두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두 분과 같은 세대가 아니라는 점 알겠습니다. 아무튼 다 좋은 백신이나 네, 유한 양행으로 돌아가 볼까요? 네, 다 좋은 백신이긴 한데요. 네, 어쨌든 이번에 이제 또 폐암 신약 출시 초읽기를 또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1조 원대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또 파이프라인까지 또 추가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주가 전망은 좀 긍정적으로 많이 볼 수 있는 편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사실 많이 움직이지는 않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예. 좀 올라가면 66,000원, 좀 내려가면 62,000원, 사실 거의 이제 박스권에 있는 상태이긴 한데요. 향후의 성장성을 좀 바라보면은 지금도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선으로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봐도 괜찮고요. 단기적으로 봐도 굉장히 괜찮은 회사라서 그래서 이제 감정가를 제가 72,200원 정도로 단기로 좀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유한양행 이야기를 좀 자세하게 해주셨습니다. 또 채팅창에서 물어보신 분도 있고 해서 좀 더 자세하게 봐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유한양행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네, 감정가를 새롭게 또 써주셨습니다. 단기 감정가로서 72,200원 라인을 제시를 해주셨고요. 코멘트도 들어볼까요? 네, 당장은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 점까지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포트폴리오에 들어갈 히든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새로 오신 전문가님도 있고 하니까 포트폴리오 운영 원칙 보고 오겠습니다. 네, 저희가 시청자분의 바닥난 포트폴리오를 이미 접수했습니다. 기존 종목들을 정리를 시켜드리고요. 저희 위원님들의 종목들로 포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목은 최대 8개까지 편입이 가능하고요. 제시된 손절가와 목표가가 터치가 되면 포트에서 자동 제외가 됩니다. 수익률 산정 기준은 종가로 하도록 하고요. 주유소 노란톡에 들어오셔야만 편입 종목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종목명을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포트 복구 후에는 전문가들의 개인 포트로 전환이 됩니다. 자, 그럼 현재 최충성 전문위원의 포트폴리오 수익률 볼까요? 네, 128만 원이 현재 넘어가고 있는 복구 금액 확인이 가능합니다.
목표 금액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데요. 새롭게 또 출전을 하실 우리 김범준 전문가님도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투자 포인트를 두 분께 각각 들어볼 텐데 오늘 뭐 김범준 전문가님도 오셨고 해서 제가 그냥 마음대로 초심 특집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뭐 이 종목명은 방송에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안 되고요. 두 분은 노란톡에 들어와야 우리 시청자분들이 확인이 가능하시고 또 우리 김범준 전문가님이 별명이 생기셨어요. 채팅창에서. 바이오에 이제 자신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바이오의 아들이라고 해서 바들이라고 네, 또 명칭이 생겼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한 거 맞죠,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하다고 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역시 장명의 달인들이 모여있는 방답습니다. 뭐 초심 특집이니까 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두 분, 최충서 전문가님은 제가 이제 이야기를 좀 들은 게 있긴 하고 그러면 두 분 다한테 여쭤보긴 할 거예요. 안심하지 마세요. 네, 주식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좀 궁금한데 왜냐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식을 최근에 시작하신 분들이 또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주식을 시작하게 된 계기를 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 범준 전문가님, 바들 범준 전문가님은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되셨을까요? 포장하지 말고, 네, 생각하지 말고. 네, 돈 벌려고 했습니다. 아, 돈 벌려고. 근데 지금 수익이 안 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직설적으로 얘기를 해야 돼요. 아, 잠깐만요.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냐고요? 네, 방송용 언어입니까? 순화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순화를 약간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인내심을 좀 많이 기르면 사실 가능성은 되게 높아져요. 사실은. 순화 정말 많이 했다. 네. 네. 인내심을 가지면 네. 그리고 이제 좀 다른 종목을 많이 보실 거예요. 저도 그쵸, 그쵸. 되게 많이 보거든요. 네, 네. 제가 아무리 바이오를 본다고 하더라도 네. 여기저기 많이 봐요. 네. 여기저기 많이 보는데도 들어가지는 않거든요. 아, 섣불리. 그러니까 스터디를 하고 공부를 하는 건 좋지만 그 종목을 뭐 굳이 또 내가 직접 매수해서 체험해 볼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한다. 네. 그렇죠. 그냥 생각만 내가 오늘 매수했구나. 그리고 그냥 다음에 머릿속으로. 한번 보고, 네. 굳이 실제로 돈을 잃어가면서까지 저도 머릿속으로는 카카오 매수했거든요. 저도요. 네. 그래서 이제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근데 종목이 이제 머릿속으로 산 종목이 잘 가면 내 촉이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내가 점 찍는 종목마다 자꾸 떨어진다 이러면 생각만 하길 잘했다. 네, 이렇게 그렇죠. 될 수 있으니까 소중한 자산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럼 최충성 전문가님은 좀 새삼스럽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나요? 어떻게 시작을 그러니까 주식을 시작하게 된 계기. 인생을 바꾸고 싶어서 했습니다. 거창하다. 네, 굉장히 정말. 거창하네요. 네. 그 전까지는 물리학도였다가 아닙니다. 생물학도였다가 죄송합니다. 제가 그냥 직장 생활을 한다는 생각을 사실 네. 어릴 때부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고 내가 직장을 다닌다는 거에 대해서. 네, 직장 다니면 제가 어떻게 살지 뻔히 보였거든요. 오. 10년 뒤에. 네. 근데 그걸 바꿔줄게. 그렇게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응. 뭔가 캐시카우를 만들어야겠다 오. 해가지고 이제 찾은 게 주식입니다. 그게 몇 살 때 일인가요? 25살? 네. 아니 왜냐면 저희가 이제 오프 더 레코드로 주식을 시작하게 된 나이나 이 시점을 좀 제가 여쭤봤는데 범준 전문가님도 한 26살쯤 이제 시작을 하셨다고 하는 거 보니까 두 분 시작하신 시기가 비슷하네요. 저는 25살 때 세상 물정을 몰랐는데 네, 두 분처럼 좀 빨리 공부를 했으면 더 대단한 사람이 되어 있지 않을까 하는 작은 기대심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자, 초심 특집이라서 두 분께 주식을 왜 시작하게 됐는지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이야기를 물어봤는데 자, 이런 시작에서도 여러분들 두 분 다 공통적으로 세상 나의 인생을 바꾸고 싶어서 혹은 돈 벌고 싶어서 시작했다 이런 분들 대부분 많으실 겁니다. 근데 이 주식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하면 문제가 되겠죠.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 주유소 1, 2부가 존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끝까지 좀 함께해 주시면 좋겠고 자, 인생을 바꾸고 돈을 벌어다 줄 종목 이야기를 좀 할 텐데 히든 종목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각각 제가 여쭤볼 겁니다. 첫 번째 투자 포인트부터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는데 일단 최충성 전문가님 첫 번째 포인트는 뭔가요? 네.
너무 쉽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최근에 좀 많이 숨겨가지고 네. 오늘은 이제 조금 쉽게 좀 접근을 하시라고 일단 오늘은 난이도 네. 중상 중에서 하? 쉽습니다. 난이도 하? 말씀만 드려도 아실 건데 어쨌든 카카오엔터가 이제 IPO를 검토 중이고 일단 카카오 페이지의 2대 주주인 회사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카오엔터 IPO 검토 중 카카오 페이지의 2대 주주다. 사실 뭐 이대로 그냥 검색해도 바로 나오죠. 네, 종목이 나올 것 같아서 진짜 이러실 거예요? 좀 난이도 조절 좀 해주세요, 전문가. 저번 주에 너무 숨겼기 때문에 아니 너무 극과 극이잖아요. 왜 문제집이 상 아니면 하니까? 저같이 중간 가는 중간을 사람. 좀 찾아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좁혀가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김범준 의원님 오늘 또 첫 출연이신데 준비해 주신 종목에 대한 힌트가 궁금합니다. 첫 번째 투자 포인트 뭘까요?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위탁 생산 네. 본계약 체결. 네, 이겁니다. 분명히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야기는 저희가 이거 바꾸. 네, 안 하기로 했는데 전 바꾼지를 몰라. 그러게요. 네, 아쉽네요. 그러니까 위탁 생산 본계약을 체결했다라고만 하면 모르죠. 당연히 모르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우리 김범준 전문가님이 친절하게 네, 제가 많이 오늘 배우는 것 같아서요. 네, 다음에는 네. 좀 가리는 걸로. 찾을 수가 아예 없게. 근데 또 너무 극강으로 어려우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중간을 두 분 다 좀 어느 정도 밸런스를 좀 오늘은 오픈하고 어느 오늘은 정도 오픈하고 아예 말하고 싶지만 네. 알겠습니다. 화나신 거 아니죠?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수요일 결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두 분이 약간 발끈하시는 게 약간 비슷하신 것 같은데 아무튼 인생은 배움터 아닙니까? 계속 배워나가면 됩니다. 너무 많이 배우고 있네요. 네, 알겠습니다. 화나신 거 아니죠?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에 대해서 지금 두 분이 갖고 오신 종목이 지금 다릅니다. 채팅창에서 많은 분들이 맞춰주고 계신데, 네, 일단 많은 분들이 종목명을 올려주고 계신데 정답이 나왔는지 궁금하네요. 네, 이미 다 답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분들 정말 대단한 정보화 시대다 보니까 네. 말이나 못하면. 너무 쉬웠나 보네요. 네, 다들 지금 검색 왕이어가지고 여러분들 조금 난이도 조절을 해주셔야 돼요. 아셨죠? 자, 그런 김에 뭐 이미 다 패가 나온 것 같은데 우리 최충성 전문가님 나는 모른다 생각하고 네. 두 번째 포인트 뭔가요? 네, 카카오엔터가 최근 이제 미국 사업을 확장을 하면서 일단 수혜를 받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놈의 카카오엔터 미국 사업 확장 수혜주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여기서도 네, 직접적인 힌트가 나왔네요. 그렇죠? 엔터를 지금 2번이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게요. 네. 왜 그러시죠, 전문가님? 오늘은 오픈하고 오늘은 좀 열린 날로? 네, 열린 날로. 알겠습니다. 아니 지금 채팅창도 두 분 다 옷도 똑같이 입고 오셔가지고 왜 그러시냐 네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그러게요 여러분 저한테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자 투자 포인트 두 번째 김범준 전문위원님의 두 번째 포인트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를 좀 빼고 얘기해야 되나요? 코스닥 진입 네 이야기해 안 주시죠. 바뀌었나요? 네네. 네.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이제 이번에 코스닥에 진입을 하기 때문에 코스닥에 투자 포인트. 네, 진입을 한다고요? 네. 뭐가요? 그러니까 뭐 그 중요 단어 말고 뭐 적어도 목적어는 있어야 되잖아요. 주어랑 회사가 들어옵니다. 네. 회사가 들어온다고요? 네. 시적 표현인가요? 이거를 사실 밸런스를 어떻게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왜냐면 지금 김범준 전문가님 정답은 아직 안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놀랍게도. 아마 이 두 번째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겠는데. 네. 네, 어쨌든 여기까지밖에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이 코스닥에 진입을 한다는데 뭐가 진입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뭐 코스닥 진입이라고 정리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참 두 분이 저를 힘들게 하시네요. 좋은 의미로. 좋아요. 전 이렇게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좋습니다. 자, 최충선 전문가님 세 번째 포인트를 들어볼 텐데 지금 딱 봤는데 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웹툰, 웹소설, 호황기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고 일단 웹툰 업계의 M&A가 지금 최근에 좀 붐을 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잘 생각을 해보신다면 일단 최근에 뭐 네이버 웹툰이나 이런 부분들 뭐 상장을 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관련해서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웹툰과 웹소설 호황기 성장세가 지속되면서 기대가 되는 종목이다. 두 분 다 웹툰 즐겨 보시나요? 네, 많이 보는 편입니다. 전문가님은 보세요? 요즘은 좀 피곤해서 네. 잘 보긴 했습니다. 아, 자주 보긴 했나요? 그 최근에 이제 웹툰 가지고 뭐 영화 산업으로 넘어가기도 하고 그쵸, 네. 드라마화가 많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더더욱이 좀 기대가 되는 시장이 아닌가 싶은데 사실 저희 우리나라가 미디어 강국이고 콘텐츠 강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더 부각받지 않나 싶습니다만 그리고 또 엔터 이야기가 또 연속으로 나와서 말인데 엔터주 전반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엔터주는 뭐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이제 이슈되고 있는 메타버스나 이런 부분들 잘 생각을 해보신다면 엔터주의 성장성이 뭐 더더욱 있다라고 말씀을 계속적으로 드렸었기 때문에 네.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긍정적으로 보고 네. 있다. 개인적으로 그냥 엔터테인먼트를 좋아하시는 것도 있으시잖아요. 엔터테인먼트를 뭐 좋아하기도 합니다만 네. 뭐 싫어하시는 분들 없으실 아, 것 같아요. 그럼요. 싫어하시나요? 아, 너무 좋아하죠. 네, 너무 좋아해요. 네, 뭐, 블랙핑크 짱. 아까도 네. 말씀드렸듯이 네. 깨알.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없을 때 대체 네. 그런 것들이 없을 때를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신다면 일단 엔터 관련해서는 계속적으로 잘 체크를 해보신다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투자 포인트까지 들어봤습니다. 김범준 위원님의 마지막 투자 포인트도 좀 들어볼 텐데 어떤 또 매력이 있나요, 이 종목은? 강한 잠재력이 있다? 굉장히 문과적으로 설명을 하시네요, 전문가님. 강한 잠재력이라고 하면 제가 이과는 아닙니다만 그 이과 문과 요즘 나뉘는 것 자체가 세대 차이가 느껴진다고 하더라고요. 나누셨는데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세대 차이가 이제 느껴지는 저는 나이라고. 나누지 않습니다. 융합형 인재라고요? 좀 융합이죠. 왜죠? 이과이자 전 전공이 두 개였기 때문에 본인이 융합형 인재라고요? 아니, 자기 PR 말고요. 요즘 이제 어린 친구들이 이제 배우는 과정은 저 때랑 또 다르게 문과 이과로 이렇게 나누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요즘엔 다 이제 합쳐서 단어가 없더라고요. 네, 그런 단어가 없더라고요. 아무튼 뭐 문과적으로 설명해 주셨다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 이야기인즉슨 강한 잠재력이라고 하면 좀 수치화하거나 가시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겠죠? 뭐 예를 들어 영업 실적이 잘 나오고 있다든지 뭐 아니면은 시장 파이 자체가 커지고 있다든지 성장성 면에서 어떤 면에서 강한 잠재력이 있다는 이야기일까요, 전문가님? 다 맞는 말씀이긴 한데요. 제일 중요한 건 제가 아무래도 맞췄나요? 네. 주가 상승률이겠죠? 주가 상승률? 네. 아니 근데 이제 주가 상승률이라고 하면 좀 그 종목이나 기업의 성장성을 미래 가치를 좀 땡겨와서 주가가 움직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뭘 보고 움직이잖아요, 전문가님. 네, 그렇죠. 네네. 어느 부분에 기대를 가지고 좀 움직인다는 말씀이실까요? 돈을 잘 버나요? 투자를 공격적으로 하나요? 이거는 지금 코로나와도 연관이 좀 되었고요. 코로나와 관련이 있다. 물론 이거 말고도 사실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네. 되게 많은 회사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회사와 연관이 되어 있다. 알겠습니다. 6가지 정도에 되는 회사가 연관이 되어 있는데 네, 그 회사가 굉장히 굵직한 대기업인가 봐요. 아닌가요? 그거는 그렇다고. 아니지만 합치면은 합치면 시너지가 크다. 어벤져스처럼. 합치면은, 알겠습니다. 강한 그림을 또 그리고 있는 그런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종목이라고 하니까 궁금한데 혹시 답변이 나왔는지도 좀 궁금하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각각 두 분의 종목에 대한 힌트까지 3가지씩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업종을 좀 물어봐달라라는 요청이 왔는데 두 분의 종목이 속해 있는 업종이나 테마, 뭐 큰 줄기에서 이야기를 하자면 어떤 섹터나 테마에 좀 엮여 있는 종목인가요? 저는 뭐 다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그래도 말씀해 주세요. 모르는 분이 있다 생각하고. 일단 뭐 업종 관련해서는 IT나 소프트웨어 이런 쪽으로 좀 묶여서 움직이는 면이 있고 웹툰 관련해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웹툰 관련주다. 테마에서 이제 웹툰 딱 보면은 몇 개 안 나오죠. 화나네요. 네. 몇 개 안 나오는데도 못 맞추는 내 자신
화가 난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알겠습니다. 몇 개 안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후보가. 자, 그럼 김범준 전문가님은 큰 줄기에서 이 종목은 어디에 속하나요? 바이오입니다. 바이오, 역시 바이오의 아들답다. 네, 바이오 종목에 근데 바이오도 굉장히 많아서 그쵸? 많죠.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업종이 좀 힌트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바이오에 들어가는 종목이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펜은 다 나왔습니다. 이 종목을 진짜 확신을 가지고 그러니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에 안 들어오셔도 되지만 종목이 긴가민가 헷갈린다 혹은 이 종목에 대한 전략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들어와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기대 수익률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고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고 종목에 대한 뷰는 다 다르기 때문에 두 분이 기대하고 계시는 수익률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최충석 전문가님. 항상 이제 방송에서는 짧게 좀 말씀을 드리니까 수익률은 이제 20% 정도 단기적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그 이상은 네, 오픈 채팅방 입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할 말이 없으셔서 그런 건 아니죠?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자, 김범준 전문가님은 기대 수익률 몇 % 보고 계십니까? 저는 사실 원래 더 높게 보고 있는데요. 네네. 많이 높게 보고 있는데 왠지 그러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네. 좀 줄였습니다. 40% 정도 보고 있습니다. 40% 정도 보고 있다. 알겠습니다. 각각 20%와 40% 정도 기대 수익률을 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네요. 알겠습니다. 이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 노란톡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경제TV 주유소 검색하시고 오픈 채팅방을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카메라 어플로만 비추셔도 입장이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내가 생각한 그 종목이 맞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에 대한 힌트까지 들어봤으면 저희가 또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뜨듯이 내일 장도 열릴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일장을 대하는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내일장 좀 주목해서 보면 좋을 업종이나 시장의 포인트들이 있다면 시청자분들께 자유롭게 이야기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최충성 전문가님 내일장 업종이나 혹은 투자 포인트가 있다면 어디를 보라고 말씀드릴까요? 이제 특히 오늘 이제 진단키트에 관련해서 좀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 뭐 관련된 부분 계속적으로 좀 체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정책이나 인맥 관련전에 이제 계속적으로 보셔야 되는 부분이고 뭐 단발성으로 오늘 강하게 좀 상승을 나왔기 때문에 일단 진단키트 관련해서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휴마시스 뭐 기존에 다른 종목들도 있지만 휴마시스 관련해서는 이제 바닥권에서 좀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더 상승 여지가 있다. 뭐 단기적으로는 한 2만 원 돌파 여부에 좀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상한가에 달성을 했고 내일 뭐 강하게 한 번 더 품어주는 것보다는 하루 정도 쉬었다가 이제 품어주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목표하는 그런 구간은 너무 지금은 너무 높게 잡지 마시고 그때그때 흐름에 맞춰서 어느 정도 수익 나면 비중 조절하시고 다시 눌림 잡고 이거를 반복해 가시면서 끌어가시는 그런 전략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약바이오는 제가 계속적으로 이제 기존에 이제 코로나 치료제 관련해서는 뭐 너나 할 것 없이 사실 움직였거든요. 일단 뭐 그 종목 하나의 종목만 이제 올라갔다면 그 종목을 계속적으로 보셔도 되는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좀 조심스럽게 대응하실 필요가 있고 기존의 상승도 사실 많이 나왔습니다. 다시 고가를 넘어갈 수 있겠지라고 접근하시는 것보다는 목표가는 항상 조금 보수적으로 잡으실 필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휴마시스 관련해서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장 업종과 탑픽주 최충성 전문가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김범준 전문가님의 내일장 업종과 탑픽주도 좀 여쭤보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바이오인가요, 전문가님? 네, 바이오. 역시나 네, 캐릭터 확실하십니다. 내일장 업종과 탑픽주 이야기해 주시죠. 내일도 역시나 저는 바이오 그리고 이제 진단 키트를 좀 많이 볼 건데요. 지금도 계속 보고는 있지만 내일은 좀 더 많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델타가 좀 확산이 되고 있는 또 이슈가 있기 때문에요. 좀 많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저는 거의 한 섹터 위주만 많이 보기 때문에 네. 다른 섹터를 좀 많이 보는 편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거의 바이오만 주구장창 보고 있기 때문에 네. 특별히 이렇게 막 어떤 거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코스닥의 비중은 아무래도 바이오가 좀 많이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바이오를 좀 그래도 많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신규 확진자가 계속 좀 늘고 있는 추세예요, 사실. 보시면은 뭐 400명에서 뭐 600명대 왔다 갔다 하고는 있는데요. 전혀 줄어들지는 않고 오히려 예전에는 뭐 100명, 200명 넘어가면 난리가 났었던 때가 있었는데 그렇죠. 지금은 뭐 400명, 600명 나와도 예전만큼 또 하진 않거든요. 또 워낙 이제는 또 백신을 맞고 있는 추세라서 그런지는 좀 모르겠는데 그래도 확진자 수는 계속 좀 보셔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네. 이제 진단 키트를 보시는 분들이라면 더 많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탑픽주도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네,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탑픽주는 그 중에 좀 눈여겨보고 있는 종목이요. 제가 보고 있는 종목 중에 좀 눈여겨보고 있는 종목은 맞는데 네네. 이거는 사실 지금 이거 말씀드려도 되나요? 네, 어떤, 네, 이거에 대해서는 설명 안 해도 된다라고 해서 네. 네, 그래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 오픈을 안 하려고 일부러 그냥 종목만 사실 적어놓은 건 맞는데 네, 이 종목을 그럼 네. 알리고 싶지 않다?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전문가님만의 히든 종목 같은 느낌이네요? 약간 그렇습니다. 약간. 네, 약간. 그럼 종목명은 이야기하지 말까요, 저희? 종목명 안 나갔나요 아직? 네, 종목명 아직 안 나갔습니다. 네. 숨기는 걸로. 네. 그래도 그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는 좀 해주셔야 우리 시청자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힌트를 조금만 더 드린다면. 되게 오랫동안 본 종목이에요. 되게 오랫동안 본 종목이고 네네. 아직 단 한 번도 슈팅을 제대로 한 적이 없다? 차트상으로 봤을 네, 때. 차트상으로는요. 그리고 이제 바이오 안에 있는 종목은 맞고. 네, 맞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이제 그 재료가 이제 막 뿜어져 나오는 시기라서 너무 되게 궁금한데요? 조심스럽습니다. 사실 말하기가. 알겠습니다. 일단은 전문가님 자체적으로 또 미니 히든 종목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바이오 업종을 전문가님이 눈여겨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인 거네요. 그런 숨겨진 재료들이 슈팅이 아직 안 나온 종목들이 있는 것들이, 그죠? 네. 사실 제약 바이오도 잘 좀 공략을 하면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종목들이 많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종목명을 방송에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좀 조심스럽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지금 또 질문이 올라왔네요. 델타 바이러스 관련해서 방역 관련주가 다시 한번 상승할 수는 있을까요? 하고 관련해서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아요. 방역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을까요, 전문가님? 움직일 가능성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관련된 종목들이 순환매가 돈다면 네. 이 종목도 좀 가지고 있으면 가능성은 있다? 가능성은 당연히 있죠. 근데 이제 물론 뭐 얼마나 기대를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충분히 움직일 수 있고요. 이게 사실 주식도 마인드맵처럼 네. 맨 가운데 중심을 기점으로 계속 이제 퍼져 나가듯이 그렇죠. 네, 순환매가 다 가능하기 때문에 델타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별도로 눈여겨보고 계신 종목이 있다면은 네. 좀 수급을 좀 많이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어차피 섹터는 계속 순환을 하니까요. 네네. 가지고 계시면은 분명히 움직일 때가 올 겁니다. 알겠습니다. 방역 관련해서는 저도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그런 부분까지 델타 바이러스 이슈를 보고 생각을 하신 분이 계시다면 충분히 그 재료로 움직일 만한 가능성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두 분의 내일장 업종과 탑픽주까지 만나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범준 전문가님 오늘 첫 방이었는데 짤막하게 소감 한마디 들어볼까요? 너무 옛날식 방식인가요? 그래도 들어보겠습니다. 시간이 되게 생각보다 빨리 지나갔어요. 방송 체질이시네요. 그거 잘 모르겠지만 네, 시간이 되게 생각보다 빨리 지나갔고요. 방송이 처음인데 일단 많이 배우고 가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방송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많은 것들도 배워가시고 또 배움을 주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부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노란톡은 늘 열려 있고요. 또 3부에는 상담이 이어질 예정이니까 전화, 문자로 미리미리 접수를 주시면 생방송에서 고민 해결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요. 저는 수요일의 위원님들 넥타이맨들과 함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